저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배민우입니다.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만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반도체 공정 실습을 추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전문성을 쌓고 이 둘을 접목하여 기업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의지를 가진 지원자라는 거는 확실해요. 공정 엔지니어인데 왜 파티클을 얘기하고 그 파티클에 사람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포인트를 꼼꼼히 짚어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졸업 예정인 거죠? 네, 근데 대외 활동이 많지 않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꿈을 찾은 이후로 1학기 때 동안은 졸업 작품이라는 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팀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대외 활동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꿈을 가진 게 4학년 1학기인 거예요?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작년 12월부터 제가 삼촌과 대화하면서 꿈을 찾았습니다. 이 자기소개에서 보면 양산개발 직무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프로그래밍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삼촌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아직도 장비에 어떤 편자가 발생해서 장비가 멈추거나 하면은 그 장비를 다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장비가 알아서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그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시 구동이 되게끔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학부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현재도 자기 개발 중에 있고 꾸준히 자기 개발해서 반도체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어떤 직무를 정확히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도체 양산 개발 직무를 희망하고 양산 개발은 그러니까 양산 개발을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산 개발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싶은 거예요? 전공정 부분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공정 부분을 담당하고 싶은데 여기서 머신러닝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쪽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 제가 자기소개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서 사람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근데 그게 지원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직무 자체와는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반도체 공정에서 자동화는 불가피하고 실제로 DB 하이텍의 이제 채용 공고를 보았을 때 프로그래밍 우수 내용이 우대 사항이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그런 자동화에 대한 요구 때문에 프로그래밍 우수자를 더 우대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RPA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RPA의 풀네임을 아세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지금 지원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장비가 멈춰도 스스로 진단해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개발 과정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당장 직관적으로 제가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여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계속 자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양산 엔지니어가 지금 말씀하신 업무도 해요? 지금 양산 개발 제가 DB하이텍에 3년차 공정 엔지니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양산 개발 직무에 계신 현직자가 자기 개발로
프로그래밍, 딥러닝 이런 것을 자기 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 아르바이트에 도전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화장품 구매하려고 화장품 매장에 들렸었는데 네. 화장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남성용으로도 남성이 맞는 화장품을 찾고 싶었는데 남성 직원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매장에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없다는 인식이 다들 강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직원들을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소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진짜 매장을 가가지고 이게 내가 불편하니까 가서 진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지원해서? 네, 맞습니다. 갔던 가게에? 네, 맞습니다. 그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20에서 24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본인 역할이에요?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이에요? 아니면 신제품이 다시 런칭이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조금 더 남성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을 때도 전에 찾아왔던 남성 고객이 또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네. 이제 매출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런 매출 품목을 볼 수 있었는데 남성용 화장품이 눈에 제가 그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남성용 화장품 판매량이 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본인이 그 판매하면서 그 매출을 다 볼 수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에 화장품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 하셨죠? 저는 19년 11월에 시작해서 21년 얼마나 하신 거죠,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1년 2개월. 그러면 이 데이터를 1년 2개월 동안 트래킹한 결과인 거예요? 매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매출이 늘었다는 게? 1년 전부의 데이터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제가 시작한 이후부터 3개월 차 때부터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6개월 차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6개월 차 때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출이 계속 늘은 거예요? 계속 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해서 본인 말씀에 따르면 결과를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 그 부분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기 쉬운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이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 희소성을 가진다는 가치에 대해서는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10년, 20년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약점이 뭘까요?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장점은 뭘까요? 저의 이제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현재 대학교 총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일을 할 때 배우는 자세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직접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익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그 조직에서 항상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의 면접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네. 본인이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까지 저의 삶들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이후부터는 정말 반도체 공정에 집중해서 그것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반도체 공정 전문가가 되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면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되게 낯설었지만 10개월 정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어떤 전문적으로 인사를 담당하셨거나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잘 아는 분에게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준비를 조금 잘 못하고 있었구나를 많이 느꼈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황했던 질문들 많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에 지원하는데 단순히 제가 지원하는 회사의 우대사항에서 프로그래밍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그쪽에 집중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굉장히 포인트를 꼼꼼히 짚어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분명한 거는 의지를 가진 지원자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삶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 라는 걸 느낀 지원자라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너무 묻혀서 본인이 아직까지 뭐가 부족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거 하나 알았는데 라는 생각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묻혀 있어. 근데 이제 실제적인 엔지니어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약점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약점이라기보다는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죠. 본인이 말한 게 다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는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너지면 면접은 다 끝나니까 본인은 웃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공정 엔지니어인데 왜 파티클을 얘기하고 그 파티클에 사람이 왜 중요하며 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공정 엔지니어가 그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물음표를 빵 찍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뭔가 반도체를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업에서 뭔가 하기로 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다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공정 엔지니어로서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들고 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면접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이제 의지는 되게 많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이제 좀 차분하게 실제적으로 좀 가져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하고 싶다면 이 일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면밀히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